안녕하세요. 조아나입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20 대는 홍대 길거리에서, 그리고 30 대의 절반 이상은 늦가기 잡지 피처 에디터로, 또 나머지 반 이상은 태국의 작은 외딴섬 바닷속에서 보낸 방황이 전문인 사람입니다. 제 이름 앞에 타이틀이 몇 가지 있는데요. 출간 작가이자 피처 에디터, 문화평론가, 여행가, 그리고 프로페셔널 다이버, 스쿠버 다이빙 강사입니다. 저는 국제 스쿠버 다이빙 단체인 패디라는 단체에서 소속 강사로 오랫동안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들 다이빙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 강사들도 등급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최상위 등급 코스 디렉터 바로 아래인 그 마스터 인스트럭터라는 강사 자격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패디 강사 자격의 그 레벨들은 이제 그 다이빙 강사로서 경험과 또 얼마나 많은 학생을 가르쳤고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친 후에 그 피드백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평가하는 기준인데, 작년에 이제 코스 디렉터가 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일단 멈추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마스터 인스트럭터 레벨의 패디 다이빙 강사이기도 하고, 또 그 TDI라는 다이빙 단체, 테크니컬 다이빙 단체 소속으로 그 풀케이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의 그 수중 동굴에서 하는 다이빙인데, 그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수면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없는 그 오버헤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중 동굴에서 하는 다이빙은 또 이제 다른 분야로 더 전문적인 스킬과 이제 그 마인드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테크니컬한 다이빙으로 분류되는데, 제가 멕시코에서도 그 수중 동굴 다이빙 트레이닝을 이제 받으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프로페셔널 레벨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얼마 전까지 해외에서 파란 눈의 외국인들에게 다이빙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바다에, 그리고 수중 동굴에 기대어 밥을 벌어 먹었습니다. 감사했죠. 이 자연과 바다에 기대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자연에 염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에서 잡지사 에디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다이빙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제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놓지 않고 있는 거는 글쓰기예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를 계기로 그 한국에서도 이제 모든 게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면서 해외에 있을 때에도 계속 한국에서 이제 그 잡지사 프리랜서로 계속해서 글 쓰는 일을 했고, 뭐 요즘은 기술이 너무나 좋아져서 한국의 인디 음악이나 인디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해외에서도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씬을 조명하는 글을 쓰는 일을 계속 해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일기처럼, 그리고 또 제 삶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거울로 비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근조근 써내려 갔던 에세이가 그 브런치라는 플랫폼의 특별상에, 출판 프로젝트에서 특별상에 선정된 행운을 얻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의 끝자락에 서울에서 도망칠 용기라는 에세이를 정식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책은 뭐 베스트셀러까진 아니어도 계속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책을 봐주시는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에게도 자극이 되는 일이고, 또 이렇게 연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저는 방황 전문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방황을 전문으로 삼던 저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충청남도에
아주 한적하고 깊은 숲속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 헨리 데이빗 서로의 월든이라는 책 아시나요? 제가 월든을 읽으면서 항상 헨리 데이빗 서로우가 월든이라는 그 책 안에서 이야기한 그 세계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자신을 아주 깊은 숲속의 통나무집 하나에 자신을 이제 자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2년 2 개월 동안 이제 스스로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엮은 게 월든이거든요. 그래서 그 월든이라는 책을 보면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그랬고 또 한국을 떠나서 바닷속에서 살 때도 그랬고 그래서 '언제나 숲속 생활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아침에 발코니 창을 열면요. 밤새 이슬을 머금은 그 흙과 풀이 내시는 그 비릿한 냄새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생명의 냄새라고 생각하거든요. 밤새 제가 잠든 사이에 이 숲속의 생명들은 진짜 끊임없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뭐 작은 곤충부터 뭐 새, 고양이, 고라니도 있고요. 이 먹이 사슬들이 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제가 자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투가 끝나고 난 그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의 그 냄새가 굉장히 비릿한 생명의 냄새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후각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저를 이루는 대부분의 기억이나 추억들은 그 후각에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의 생활은 후각으로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는데 이 자연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살던 그 섬에서의 생활이나 지금 숲속 생활은 대부분 이 후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서울의 잔상들은 대부분 시각적으로 남아요. 그 한강변을 밝게 비추던 반짝반짝이던 그 아파트 불빛들, 그리고 그 홍대 아주 그 후미진 골목골목에서 그 한 새벽 1-2 시면은 이제 그 벽을 붙잡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그 또 속을 개워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유 없이 그냥 서로 이제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어서 이제 서로 자기가 각자 술 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홍대의 새벽 1 시, 2 시를 상징하는 그 시각적 이미지들이 저에겐 많이 남아 있고요. 이 바닷속 생활이나 이 숲속 생활은 후각, 그보다는 시각보다는 후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 숲속에서 맡고 있는 향이 굉장히 진실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굉장히 자연에 가까운, 그냥 자연스러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자연에 가까운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서울에 살 때는 항상 향수를 뿌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외의 섬 생활 다이빙을 하면서 이 섬 생활을 시작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과 가까이 살면 사실 향수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종종 많이 묻는 질문들이 그 화려한 서울 생활, 그것도 그 화려한 패션지 그 피처 에디터 생활을 왜 등졌냐. 그리고 또 그 꿈결 같던 그 태국의 바다, 그 파라다이스를 왜 등졌냐. 그리고 왜 이곳 숲속에, 깊은 숲속에 또 등지를 틀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부러뜨린 그 서울에서의 하이힐 굽과 또 그 바닷속 섬 생활에서 그 소금기에 쩔어버린 영혼의 행적을 되짚어 보는 그 아주 긴 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에게 서울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패션지 에디터의 명함으로 아주 위태롭게 버티던 도시였어요. 저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면서도, 그리고 그 수많은 뮤지션과 배우와 또 그 화려한 셀러브리티들과 또 그 사람들의 예술을 칭송하세요, 뭐 추앙하세요, 이 예술을 사랑하세요, 알아보세요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삶의 가치는 제대로 매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얼굴에 쥐가 날 정도로 그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 회색 빌딩 숲에서 정말 서서히, 아주 서서히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 스스로 눈치를 못 챘으면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예민한 사람이어서 제 스스로 그런 모습을 눈치를 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다들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그냥 무던하게 살아."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눈치챈 저의 모습을 한없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저는 결국 그 서울 생활, 화려한 서울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저의 도피처는 태국의 그 아주 작은 섬 꽃다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태국 현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태국 하면은 뭐 휴양지 푸켓이나 치앙마이 정도를 떠올리는데, 이제 꽃다오는 코사무이라는, 코사무이는 한국 사람들 그 신혼여행 많이 가서 안다. 코사무이는 굉장히 큰 섬인데요. 그 옆에 이제 아주 작은 섬, 꽃다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작아요. 아주 작아서 대중교통도 없고 뭐 택시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스쿠터를 타지 않으면은 걸어 다녀야만 하는 아주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시골 외딴 섬 그 꽃다오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명함에 기대어 살았죠. 저를 설명하는 제 이름보다 앞서 나오는 회사 이름, 제 이름보다 앞서 나오는 타이틀, 수식어들이 제 이름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라는 직업으로 살다 보니 정말 제 이름 석자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꽃다운은. 말 그대로 정말 파라다이스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또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장기 배낭여행자들, 유러피안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 천혜의 자연,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개발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 옆섬 큰 섬 코사무이에 비해서는 정말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특히 유러피안들은 이제 이 꽃다오를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그 섬에서 저는 혼자,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가서, 애초에 저는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나마 가진 것도 하나씩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따금 한국에 들러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 중 몇몇은 이제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죠. 하지만 제 직업 특성상 워낙 이제 뭐 패션 쪽이나 뭐 예술 계통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대부분 40 대가 넘어서도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많고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뭐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뭐 비혼주의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저는 한국에도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찌감치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친구들은,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만나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야,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러워."
이렇게 막 흔들리는 눈빛으로 정말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말을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의 이 한국에서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죠. 저는 그렇게 살아 봤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세상에 고요히 맞서고 그 오롯이 맞서고 성실히 맞서는 그들의 그 인내심,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지금 너무 갈아 넣고 있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하는 그 힘, 그게 더 부럽다고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존경을 표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질 못해서 도망친 거거든요. 저는 그 인내심과 성실함이 없어서, 그게 부족해서 한국에서 도망친 거였거든요. 그걸 못 견디겠어서요. 그래서 그걸 견디고 있는 이 한국의 친구들이 저는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마음이 지옥이면 천국에 있어도 지옥이고 마음에 천국을 지으면 감옥에 있어도 천국을 산다."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국 서울을 떠나서 그 낯선 해외에 그 깊은 바닷속에서 살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파라다이스,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곳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파라다이스 우울증이라고. 그 파라다이스 디프레션이 있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그 유러피안들이 굉장히 돈도 많고 자기 삶에서 뭔가를 굉장히 크게 이룬 사람들, 심지어 뭐 의사도 있고 성공한 CEO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셀러브리티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꽃다우에 와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삶에서의 그 모든 갈등이라든가 힘든 일이라든가 자신을 짓누르는 무언가의 그 싸움이 없어지면 오히려 인간은 더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파라다이스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애늙은이처럼 친구들에게 "마음이 지옥이면 천국에 있어도 지옥이고 마음에 천국을 지으면 감옥에 있어도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땐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떠들던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제 내면의 외침이었던 거죠. 이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곳에서도 짙은 그림자는 존재했습니다. 그 동양인 여성 강사라는 이유만으로 또 감당해야 했던 무례함들이 있었고 또 폭력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감내하고 또 싸워야 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한국 사람 아니랄까 봐, 한국에서 나고 자란 그 한국인의 DNA를 가진 사람 아니랄까 봐 그 해외에서 그 유러피안들과 지내는 그 커뮤니티 속에서도 누가 압박하지 않았는데, 누가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 끝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섬에서 사랑했던 동료의 아주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기도 했고요. 그 모든 상처를 먹고 자라난 공황 장애를 저는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곳에서 저는 가장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가장 완벽한 곳에서 저는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물리적 탈출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진짜 탈출은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10년이 넘은 방황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30 대에 서울에서 도망친 제가 40 대가 되어서 서울이 아닌 숲속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먼 길을 돌아서 말이죠. 결혼 정년기를 넘긴 30대 싱글 여성이었을 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받았던 그 모르는 사람에게 마치 이유 없이 뺨을 맞는 것처럼 그 가시돋은 그 질문들이
뭐 40 대라고 달라질 리 없겠지만 지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이제 저는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애초에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 서로에게 사려 깊지 못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요. 제 분노와 욕구 불만을 타인을 공격하며 푸는 것이라는 건 이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기의 분노와 욕구 불만을 이렇게 타인을 공격하면서, 타인을 질투하면서, 타인을 시기하면서, 타인을 혐오하면서, 타인에게 이런 말과 행동의 그 폭력을 행사하면서 푸는 것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에게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말을 한 사람을 조금 더 안타깝고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저를 돌아보면 사실 어쩌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만큼 제가 그 10 년이 넘게 방황한 시간들로 인해 제가 좀 더 단단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방황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인디 잡지에서 일할 때 그 사회생활의 압박으로 힘들어하던 한 후배가 저한테 상담을 청했어요. 어 그에게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 보고 체면 차리면서 적당히 가면을 쓰고 살지만 결국 우리 모두 제각각 따로 떨어진 섬이야. 가끔 섬과 섬이 이어지는 순간은 있지만 결국엔 자신만의 섬으로 돌아가야 해. 그러니까 너도 너만의 단단한 섬을 가꿔. 다른 사람의 섬은 신경 쓰지 말고 너만의 섬을 단단히 가꾸어지고 너만의 섬에 자존감을 충분히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의 섬은 그때 가서 신경 써도 그때 가서 돌아봐도 돼. 라고 말이죠. 사실 이 후배한테 한 이 말은 사실 저한테도 늘 제가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즉 자기만의 섬을 충실히 가꾼 사람은 사실 타인을 필요에 의해 찾지 않아요. 다른 섬을 존중하며 그 섬의 고유한 풍경을 감상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섬과 섬을 잇는 진정한 다리가 놓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것은 의존의 다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세계가 서로를 존중하며 만나는 연결을 의미하는 다리가 되는 거죠. 이따금 근사한 보트를 타고 이웃섬에 놀러 가서 화려하게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땐 낡은 뗏목을 타고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만난 풍랑으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건실한 다리가 섬과 섬 사이에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엔 모두 제각각 섬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제 섬이 없어서 남의 섬을 빼앗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섬에 얹혀 지내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섬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않고 그냥 너른 바다에 뛰어들어서 떠다닙니다. 섬 없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과 섬 사이가 잠시 연결되는 그 순간, 오로지 당신과 내가 연결되는 그 순간을 위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또다시 굳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또다시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요. 이 아름다운 반복의 여정이 모이고 모여서 삶 그 자체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뼛속까지 경험주의자예요. 서울의 시스템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실패했던 시간도 또 태국의 푸른 바닷속으로 온몸을 던지며 실패했던 시간도 모두 저의 실험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끝없는 숙제이자 사유의 연속이기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숲은 저에게 마지막 도피처가 아닌 저만의 섬을 단단하게 가꾸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저는 넘어지고 관찰하고 또 기록하며 저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패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법을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숲속에서 상처 입은 관찰자로서 글을 씁니다. 제 권위는 성공이 아닌 실패에서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 취업 사기도 겪었고요. 또 감당할 수 없던 빚을 져서 개인 회생 프로그램도 진행했었고요. 또 파라다이스라는 곳에서 공황장애를 앓기도 했고요. 이 모든 실패들, 또 이 모든 경험들은 제 삶의 오점이 아니라 이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예쁜 훈장입니다. 이 기록은 정답만을 강요하는 사회의 압박 속에서 저처럼 길을 잃었던, 혹은 길을 잃고 있는, 혹은 길을 잃을까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저의 N번째 실험실에서 써내려가는 인생 관찰기예요. 저의 피와 살로 다듬어진 문장들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하나의, 아주 단 하나로 정해진 길 대신 나는 길 밖을 살았는데도 꽤 괜찮다. 이 길 밖의 풍경들이 더욱 진기하고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우회로의 용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없더라고요. 또한 제 기록과 이 문장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야 한다는 그 강박에 홀로 외롭게 신음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저는 가장 완벽한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던 제 그림자를 기꺼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여러분에게 드러내려 합니다. 당신의 불안과 고통이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따뜻하고 단단한 제 그림자를 통한 연대를 건네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록은 나름의 성공을 이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권태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화려한 서울에서 화려한 패션지의 삶에서 역설적으로 덜 존재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고 또 배웠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돈과 명함이 아닌 사유와 경험으로 삶을 채우는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었고 비슷한 이유로 좌절했으며 같은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이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섬에 갇히는 대신 서로의 섬을 멀리서나마 비춰주는 느슨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풍랑이 잦아든 날이면 그저 달콤한 코코넛 하나 따먹으면서 붉게 물든 수평선을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나에게 꼭 맞는 온도와 습도와 바람, 냄새를 가진,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나만의 섬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찾아내는 그 과정. 그 과정도 삶 그 자체니까요. 여전히 방황하고 흔들리고 여리고 예민하고 상처가 많아서 고단한 우리지만, 그래서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공감도 잘해서 세상의 선한 보탬이 되는 당신의 영혼은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 닿으면 저 역시 꼭 초대해 주세요. 부디 저를 위해 쓴 이 문장들이 당신에게 가 닿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섬이지만 하나의 큰 바다 안에 함께해요. 망망대해를 떠다니다 비로소 닿은 지도 어디에도 없는 무명의 섬. 누구도 재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는 곳. 제 목소리를 따라오세요. 이 섬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